시청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다사다난했던 2023년이 지나고 새해가 밝아오면서 우리 모두에게는 더 나은 내일을 향한 새로운 희망과 각오를 다지는 시간이 됩니다. 2024년 새해를 맞이하는 새아침, 새롭게 시작하는 올 한 해는 푸른 용기, 청량하고 신성한 기운을 듬뿍 받아 활기차게 비상하는 한 해가 되시고 행운과 건강이 가득한 아름다운 2024년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한국 다문화 운동을 선도하고 있는 다문화 종합복지센터와 코스모스TV에 보내주신 사랑과 성원에 깊이 감사드리며 금년에도 다문화 가족이 더욱 환한 웃음꽃을 피울 수 있도록 저희 다문화 종합복지센터는 최선의 노력으로 보답하겠습니다. 푸른 바다에 심장이 뛰는 2024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행복한 내일을 위한 힘찬 발걸음이 희망 가득한 아름다운 꽃길을 향해 갈 수 있는 믿음. (2024년) 희망찬 새해가 밝았습니다. 2024년 갑진년은 푸른색의 갑과 신령스러운 용이 합해진 해로서 푸른 청룡의 해로 불리고 있는데요. 동양에서 청룡은 요사스러운 귀신과 사악함을 물리친다는 의미로 새로운 경험을 추구하며 꿈과 목표를 향해 도전하는 상상 속의 동물로 많은 행운이 따른다고 하여 매우 사랑받는 성스러운 존재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새해 2024년은 푸른 용의 기운을 받아 가족 모두 건강하고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네, 첫 번째 전해드리는 소식은 다복 소식으로 사단법인 다문화 종합복지센터의 활동 내용을 알려드리는 시간입니다. 2024년을 맞이해서 코스모스TV에서는 2023년 사단법인 다문화 종합복지센터는 상담, 교육, 복지, 봉사 등을 지원하며 최선을 다했는데요. 그 중에서도 용평 리조트와 여수 디오션 리조트, 코모도 호텔 등에서 10회에 걸쳐 개최된 부부 공감 워크숍은 다문화 가정 부부의 친밀감 형성과 화합의 좋은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특별히 이 부부 공감 워크숍은 행정안전부의 후원으로 진행된 사업인데요. 1박 2일간 부부가 참석하여 여러 가지 문화적, 사회적 차이로 벌어진 부부 간의 갈등 해결과 소통의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이처럼 오프라인에서 부부가 참석한 워크숍도 좋았지만 온라인을 활용한 사업도 많았는데요. 그 중에는 다문화인 생활지원 온라인 멘토링, 온라인 학습 멘토링과 다문화 인재 양성을 위한 온라인 화상영어 연수 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엔데믹 첫 해인 2023년에는 오프라인으로도 많은 다문화 사업이 진행되었는데요. 특히 다문화 장애인 가족을 대상으로 한 동행 프로그램은 롯데 아쿠아리움과 서울스카이에서 진행되었고요. 우리 가족 파워업, 전주 한옥마을에서 오프라인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처럼 다문화 가정이면서 장애까지 겹쳐 이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문화 장애인 가족을 위한 사업의 결실로 작년 9월 비영리 단체인 다문화 장애인협회가 제8회 세계일보 지역사회 발전 공헌대상 시상식에서 사회 갈등 해소 부분 단체상을 수상하였습니다. 금년에도 다문화 종합복지센터는 다문화 운동을 선도하는 국내 유일의 전국 법인으로서 다문화인과 가정이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전해드릴 소식은
다문화인 통신비 절감 프로그램에 관한 내용입니다. 2023년 2월 다문화 종합복지센터는 MCC 코리아와 업무 협약을 맺고 다문화인의 통신비 절감을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그동안 다문화인들에게 큰 부담이 되었던 핸드폰 요금을 다시 점검하고 기존 요금보다 훨씬 저렴한 알뜰폰으로 교체하는 프로그램이었는데요. 지금까지 400여 명의 다문화인이 알뜰폰으로 교체하고 3개월에서 6개월씩 통신비를 지원받는 프로그램에 참가하였습니다. 이로써 데이터 사용에도 부담이 많았던 많은 분들이 통신비로부터 자유롭게 무제한 데이터까지 저렴하게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새롭게 제작된 홍보 영상을 함께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21세기) 최고의 발명품 스마트폰. 대한민국 스마트폰 보급률 세계 1위. 그러나 휴대폰 요금이 너무 비싸지는 않나요? 휴대폰 요금을 진단해 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휴대폰에 여러 가지 약정들이 엮여 있다는 부담에 매달 청구되는 요금을 묵묵히 납부하고 있는데요. 내 휴대폰 요금이 적절한지 궁금하다면 요금제 무료 진단 후 나에게 꼭 맞는 요금제로 리모델링 하시기 바랍니다. 핸드폰은 현대인의 생활 필수품인데도 불구하고 요금을 제대로 잘 알고 가입하는 것보다 판매원이나 주변 지인의 권유로 자의반, 타의반 가입을 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핸드폰 요금은 가끔 전문가의 진단을 받지 않으면 통신비 과다 지출로 인해서 경제적인 큰 손실을 보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실 핸드폰 요금을 점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전문가를 통해 상담을 받는 것인데요. 많은 분들이 잘 알기 어려운 약정이나 무제한 통화, 데이터 같은 어려운 말들로 인해 부담이 많습니다. 휴대폰 요금 진단의 가장 좋은 방법은 신뢰가 되는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입니다. 2024년 신년을 맞이하여 다문화 종합복지센터에서는 업무 제휴를 맺고 있는 MCC 코리아와 상의하여 휴대폰 요금을 무료로 진단하고 합리적인 요금제를 제안드리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핸드폰 가입 유도가 아닌 합리적인 요금을 상담해주는 목적으로 비대면 상담을 제공하기 때문에 부담 없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6분 30초마다 스마트폰을 꺼내드는 현대인의 삶. 지금 사용하고 있는 요금제 잘 쓰고 있는지 꼭 무료 진단 받아보세요. 무료 진단은 전화상담원 전화 010-5168-2114 010-5168-2114로 전화주세요. 네, 함께 영상을 보았는데요. 많은 분들이 핸드폰 요금 중간 점검 꼭 참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화번호는 010-5168-2114입니다. 외국어가 가능한 친절한 상담원이 상담해 주시니까요. 부담 갖지 마시고 누구나 편안하게 전화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각 지역에서 다문화와 관련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가족부 소식인데요. 여성가족부 김현숙 장관은 16일 다문화 아동 청소년 지원 강화 계획을 발표하였는데요. 그 내용에 따르면 여성가족부가 다문화 가정 자녀를 위한 교육활동비를 신설하였다는 것입니다. 네, 초등학생은 연 40만 원, 중학생은 연 50만 원, 고등학생은 연 60만 원의 바우처로 지급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교육활동비 지원 대상은 중위소득 100% 이하의 7에서 18세 다문화 가족 자녀이며 교육활동비 바우처는 교재 구입, 독서실 이용, 예체능 및 직업훈련을 위한 재료 구입, 자격증 응시 등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김현숙 장관은 다문화 아동 청소년의 기초학습 지원을 168개 가족센터로 확대하고 사업 대상도 초등 저학년에서 초등 전학년으로 확대하며 학업과 교우관계 등 고민에 대한 상담과 자기 주도적 진로 설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가족센터 역시 113개소에서 143개소로 확대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여가부는 올해부터는 전문 강사가 자녀에게 결혼 이민자 부모의 모국어를 교육하는 직접 학습 지원을 강화하는데요. 참여 가능한 자녀 연령도 12세 이하에서 18세까지로 확대합니다. 네, 다음으로 의령군 소식입니다. 의령군은 2024년 여성결혼 이민자 친정나들이 지원사업 대상을 지난해 5가구에서 올해 15가구로 3배 늘려 이달 31일까지 모집합니다. 군은 관내 결혼이주 여성들의 고국에 대한 향수를 달래주고 가족 구성원 간의 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여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2008년부터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지난해까지 69세대 232명이 해외 친정을 다녀왔습니다. 신청 대상은 의령군 거주, 결혼 2년 이상의 다문화 가정과 한국 국적 자녀를 양육하는 다문화 모자 가구이면서 최근 2년간 자부담 친정 방문이 없는 가구여야 하고요. 생활 정도와 자녀 유무 등을 고려해 대상자를 선정한다고 합니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왕복 항공료와 여행자 보험 비용 등 가구당 300만 원 한도로 지원을 받으며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고향을 방문할 수 있습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가구는 관할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문의 후 신청 서류를 이달 31일까지 방문 제출하시면 됩니다. 네, 다음은 수원시 소식인데요. 수원시는 다문화 가족 자녀에게 한글 국어 방문 학습을 지원하는 2024 다문화 가족 자녀 방문 학습지 지원 사업을 실시하는데 참여자 모집이 1월 15일부터 2월 8일까지 모집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다문화 가족 자녀 방문 학습지 지원 사업은 방문교사가 다문화 가정을 방문해 자녀를 대상으로 해서 한글, 국어 중 한 과목의 교육을 제공하는 것으로 1대1 수업이며 수준별 학습 지도를 합니다.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 동안 교사가 주 1회 방문해 교재를 제공하고 학습 수준에 맞춰 15분가량 수업을 하는데요. 가정에서 부담하는 수업비는 한 달에 3,000원입니다.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한 만 4세부터 11세, 2013년부터 2020년생, 다문화 가족 자녀와
정규 대한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1학년부터 6학년 중도 입국 자녀가 신청할 수 있으며 모집 정원은 96명입니다. 사업 참여를 원하는 다문화 가정은 자녀가 주민등록을 한 동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하면 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수원시 홈페이지 검색창에서 2024년 다문화 가족 자녀 방문 학습지 지원을 검색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소식입니다. 안성시 건강가정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는 2월 5일부터 관내 다문화 가족 및 외국인 가족의 자녀를 대상으로 기초학습 지원 사업을 진행합니다. 기초학습 지원 사업은 다문화 가족과 외국인 가족의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취학 전후의 시기에 읽기, 쓰기, 세마기 등 기본 학습을 지원함으로써 학교 생활의 적응력을 향상시키고 올바른 또래관계 형성을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023년까지 미취학 아동 및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추진됐던 취학준비 학습지원 사업이 초등학교 고학년 아동까지 대상자를 확대해 추진할 예정입니다. 기초학습 지원 사업은 1월 17일부터 1월 26일까지 대상자를 모집하며 신청을 원할 경우 주민등록 등본, 가족관계 증명서 등 증빙 서류를 지참해서 안성 종합사회복지관 3층에 위치한 안성시 건강가정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로 방문 신청하면 됩니다. 수업 기간은 미취학 아동 및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의 경우 2월 5일부터 12월 26일까지, 초등학교 고학년 아동의 경우 3월 4일부터 12월 26일까지 수업이 진행되며 센터 내 강의실에서 회당 40분씩 주 2회 진행될 예정입니다. 네, 다음은 읽어주는 다문화 컬럼인데요. 이번 컬럼은 1월 17일 세계일보 다문화 컬럼 함께하는 세상에 올라온 컬럼으로 제목은 갑진년 새해 이민자와 더불어 사는 대한민국을 만들자입니다. 네, 그럼 컬럼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망찬 갑진년, 청룡의 해가 밝았다. 새해 대한민국의 중요한 국가적 과제 중 하나는 저출산에 따른 인구 위기 타개일 것이다. 인구 위기는 당장 눈앞에 보이지 않을 뿐 아니라 서서히 다양한 사회 문제를 일으키며 국가의 존립을 위협하기에 그 어떤 사회 문제보다 타개하기가 어렵고 많은 시간과 사회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우리는 아직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야 하기에 가까운 이웃나라 일본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일본은 우리보다 먼저 산업화와 저출산, 고령사회 및 인구 위기를 경험하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단기적으로는 이민정책 활성화, 장기적으로는 다양하고 실용적 국민의 출산 장려 정책을 펼치고 있다. 그들은 저출산에 따른 부족한 생산인구 부족을 단기간에 메우기 위해 2019년 국가정책 기조를 완전히 바꿨다. 정부 조직에 재류관리청을 신설하고 누구를 언제, 얼마나 받아들일 것인가와 이민자 사회 통합 계획을 실행하고 있다. 선택받는 나라로 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문제 해결 방안을 찾고 있으며 그 효과는 사회 면면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민정책 컨트롤 타워가 설치된다고 하더라도 당장 산업 전반의 일자리 미스매칭이 해결되거나 외국인 불법 체류자가 감소하고 농촌에 팝밭에서 일하고자 하는 근로자나 조선업 용접공이
하늘에서 툭 떨어지지는 않는다. 우리가 아직 한 번도 가본 길이 아니기에 세밀하게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다. 새로운 조직은 이민정책 전반에 관한 업무를 기획하고 조정하며 정책 평가 및 환류를 통해 국가가 직면한 인구 위기를 타개해야 한다. 아울러 정책 수행을 위한 전달 체계를 정비하고 각 지자체에 더 많은 권한과 책임을 위임, 수행하게 함으로써 진정한 사회 통합을 위한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민정책 관련 업무 추진에서 과거 정부는 규제에 초점을 맞추고 추진해 왔으나 새로운 조직은 수용적인 태도로의 전환을 통해 우수 외국인이 선택하는 대한민국 미래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우선 각 부처에서 그동안 진행해 오던 개별적 사업에 대해 통합 관리 조정 및 환류를 통해 가외성과 사각지대를 줄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 외국인정책위원회 법무부, 외국인력정책위원회 고용노동부,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여성가족부 등 여러 이민정책 관련 위원회를 통폐합 운영해서 단기간 내에 이민정책 활성화를 통한 인구 위기를 타개해야 한다. 외국인이 비자 발급 단계부터 체류와 귀화까지 단계별 촘촘한 정주행 사다리 형태의 비자 제도를 만들어 외국인 스스로가 다음 단계로 도약할 수 있도록 의지와 희망을 주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이민통합법 제정 및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꾀하기 위해 이민자 기여 사회통합기금을 설치함으로써 적재적소에 빠르고 정확한 예산을 투입하여 정책의 성과를 높여야 할 것이다. 체류 외국인 스스로가 대한민국 사회가 원하는 사회통합 범주에 들도록 해야 한다. 갑진년 새해에는 바라고 고대하던 출입국 이민관리청이 설치되어 명실상부한 이민정책 발전의 원년으로 삼아 이민자와 선주민이 더불어 사는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길 고대한다. 네, 이상 인하대 이민정책학 서광석 교수님의 컬럼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는 2월 10일은 민족 최대 명절인 설날입니다. 설이라는 이름의 유래에는 대체로 4가지의 설이 있는데요. 새로운 날이 낯설다는 의미에서 낯설다의 어근인 설다에서 온 것으로 본 시각과 한 해가 새롭게 개시되는 날을 의미하는 설날이 설날로 바뀌었다고 보는 시각. 네. 한국어로 나이를 의미하는 살과 동겨라는 시각. 그리고 자중하고 근신한다는 의미의 옛말인 섬다에서 왔다고 보는 시각들이 존재한다고 하네요. 사실 딱히 어느 것이 옳고 어느 것이 틀렸다기보단 저런 의미들이 다 포함되었다고 보는 편이 일반적일 것 같습니다. 또한 설 전날을 까치설이라고 해서 까치까치 설날은 어저께고요. 우리 설날은 오늘이래요 라는 노래도 있는데요. 까치설이란 말은 날아다니는 까치와는 관계없고 작다는 의미의 순 한글인 아치와 설이 합쳐져서 작은 설을 뜻하는 아치설 또는 아찬살이 변한말이라고 합니다. 어차피 까치도 울음소리를 나타낸 말과 작다는 뜻의 아치가 합쳐진 말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까치설이라는 말이 작은 설날이라는 말을 잘 표현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아무쪼록 새해에는 더욱더 건강하시고 우리 주변에 함께하고 있는 많은 다문화인들과 더불어 행복한 2024년 새해 설날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네, 전하는 소식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연일 차가운 바람이 부는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아무쪼록 건강 조심하시고 다음에는 더 알찬 방송으로 여러분과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